근데 우란분절 이런 거 해도 밥 올리고 비슷하던데요? 2000년 동안 있으면서 비슷해진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게 진짜 닮았다고 해서 같은 거냐? 아니죠. 그래서 이 모계유풍 때문에 목건년 존자도 엄마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게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 아무 얘기도 없어. 이게 불교 경전의 특징이야. 지장경에도 봐봐라. 아버지 얘기는 요만큼도 없다. 그게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정반대라는 거지. 이쪽에는 여성주의가 상당히 있는데, 물론 이쪽도 나중에 점점점 남성주의로다가 바뀌어가요. 바뀌어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원래부터 남성주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주의였다. 그래서 제사에는 남성들만 참석하고 그 혈통들만, 그 같은 성씨들만 참석하는 걸로,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지위 자체의 기본 지위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게 그게 칠거지약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아주 극단적인 악법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칠거지약이 무슨 대단한 나쁜, 장희빈 사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진 놓고 다트 몇 번 던졌다고 그게 죽을 죄요? 아니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가?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사실은 이긴 쪽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했는지도 잘 몰라. 그게 잘못일 수는 있지. 사람이 기분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그게 사형죄냐고. 그 헌법소원 걸면 지금도 그때는 좀 부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럼 배상을 받을까요? 이랬더니 조선은 망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성 억압이거든. 여성 억압. 그리고 그거는 있지. 그때 보면 뭐가 있냐면 숙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손톱은 바짝 깎아야 해요. 바짝 깎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지. 그래서 모계유풍으로 해서 중국은 북의 시족제이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의 그런 시족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에서 제사를 봅시다. 우란분제는 제계예요. 이 제사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요 제사에서 부계고 적통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식이 지내고 그 자식이 지내고 그 자식이 지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당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내가 자식을 잃었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6명이 넘어. 6명이 넘어.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서 국가건설을 한 거 아니요. 그리고 많이 낳는 이유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당시에는 힘 닿는 대로 낳을 수, 물론 시작점도 되게 빨라요. 왜냐면 여러분 할머니나 이렇게 여쭤보면 뭐 한 20살에 갔어요. 뭐 18에 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작점도 빠르고 그때는 뭐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는 많이 죽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이나 백일이나 이런 것들을 성대하게 하는 게 안 죽는 거에 대한 추구거든요. 백일은 왜 백일인지 알지? 백일 지나서 백일. 돌은 왜 돌인지 알아? 돌았다 그래서 돌이야.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그래서 돌았다고. 돌았다고. 옛날 명칭들이 원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00일보다 돌이 훨씬 더 오래된 오래된 유풍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돌은 한국말이고 100일은 한국말이 아니야. 100일은 한자로 쓸 수 있다. 100일 한자로 써진다. 돌 한자로 안 써진다. 한자로 안 써지는 게 다 오래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3시 30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11시 15분 뭐 이런 거. 앞에 2시, 3시, 4시 이거는 한자로 안 써져. 뒤에 30분, 45분, 50분 이거는 한자로 써진다. 한자로 써진다. 그러니까 원래 시간만 결정하던 문화가 있고 그게 고대 문화고 더 오래된 문화고 거기에 한자가 들어오면서 분을 계산하는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는데도 3시 30분이 써지나? 이걸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사망보험이야. 사망보험 들어야 돼. 3시는 3시잖아. 이 셋은 우리나라 말이잖아. 2시, 3시, 4시 다 우리나라 말이잖아. 3시라고 안 하잖아. 3시 30분 이렇게 안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래서 그게 적층적으로 이분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많이 나오는 걸수록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한자어가 없어요. 이러면 오래된 거거나 안 그러면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자식들을 낳다 보면 뭐 8을 낳았어요. 혼자서. 그러면 이 중에서 한 5 키우고 셋에서 넷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이지. 차라리 아예 어렸을 때 죽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뱃속에서 유산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한참 키우다가 한 3살, 4살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허난서런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이게 한참 키우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저도 그런 분이 있었었거든요. 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외아들인데 요즘은 다 그렇잖아. 근데 군대 가서 사고사라고는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의문사고, 야, 이거 미쳐 죽는다, 진짜. 부모 입장에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후고잖아. 6월 함으로 20대 한참, 20대 초반 애가 가서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6월 함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거 진짜 미치지? 미치지?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아마 부모면 못 잊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자식이 서너 실해도 안 될 거야. 그게 아마 부모 마음일 거야. 그래서 한참 키우다가 애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유교 룰에는 부모는 자식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좀 지나서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삼촌인데, 6.25 때, 군인으로 갔다가, 군인으로 간 것도 아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체포간 거야. 그게.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런 영화 봐봐. 그러면 그냥 징병을 하는데 그냥 길에서 잡아가지.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너 타. 야, 그렇게 끌려갔다가 국가를 위해서, 물론 국가가 비상사태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래. 그랬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서 군대 가서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건 뭐 제사 지내나 마나 뭐 어쩌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지, 안 그러면 뭐 원기가 된다는 또 오만 또 얘기들이 있을 때니까, 부모 입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같이 컸었던 무슨 뭐 형제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 아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던 얘기들이잖아. 저만 본 게 아니고. 집에 그런 분이 있어. 찾아보면. 우리가 아픈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뭐 이모나 이렇게 한참 어렸을 때 잘 컸는데 그 이모나 고모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지금으로는 죽으라고 고사 지내도 안 죽는 게 예전에는 그냥 죽었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아니 맞잖아. 그냥 시름시름하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친구야. 친구인데 저 친구는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친해.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꼽아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걸리는 사람.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냥 추모만 해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제사 문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에 편입시켜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제사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교에서 이 제계, 이건 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추모 의례예요. 이거는 추모 의례고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의례예요. 밥 주고 그 공동체들이 밥을 나눠 먹고.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글자만 다른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 제자는 요 제사할 때 요 제자는 요게 고기고 육달월이거든요. 고기 육자에 고기를 또 놓고 많이 놓고 귀신들이 와서 보는 거야. 그래서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밥 먹는 거라고. 제계는 목욕 제계하고 우리가 국군의 날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현충일 이런 때 추모하는 그런 의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는 밤문하고 와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걔네는 또 밤에 먹어요. 유교가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은 야식을 이끌었잖아. 이게 지금 야식을 이끈다고. 이거는 난문화라니까. 완전히 달라. 이건 난문화. 이거는 밤문화예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 사이에 하는 거고, 이거는 난문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례나 이런 게 이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난문화고 차다자를 쓰는 게 불교 추모 의례이기 때문에 차다자를 쓴다. 그래서 차례지. 유교에서 차 올리드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 그래서 요게 달라.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백중, 천도입니다.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거죠. 천도. 이렇게. 이게 근데 우람분절 이런 거 해도 밥 올리고 비슷하던데요? 2000년 동안 있으면서 비슷해진 거예요. 서로. 그러면 여기서만 영향을 받았느냐? 절하고 향 피우는 게 전부 불교 거라니까. 얘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닮아간 거예요. 2000년 동안.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DNA 구조상 부모, 그 다음에 형제가 닮았지만 수십 년을 다 결혼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형제끼리 있으면, 형제나 자매끼리 있으면 덜 닮았고 오히려 욕하면서 남편하고 서로 이렇게 아이고 저놈의 영감쟁이 진짜 씨 이러면서 닮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닮았다고 해서 같은 거냐? 아니죠. 왜? 부부가 아무리 수십 년을 살면서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더라도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꼭 지혜비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게 외탁을 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예전에는 썼던 표현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 여러분도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바깥 양반도 썼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 연세면. 근데 요즘은 감히 그런 표현은 못 쓰지. 지금 시절 자체가 바뀌었잖아. 근데 봐봐. 이게 굉장히 재밌다. 지혜비 닮아갖고는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 전체를 욕하진 않아. 근데 이거는 외탁이라는 표현은
그 집 전체를 욕하는 거야. 데미지가 좀 틀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부모는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데, 외탁은 부모를 건드리는 거예요. 외탁은 부모를 건드리는 거야. 외탁이 외가의 기운을 탔다. 그거는 불순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애가. 근데 내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상태 안 좋은 저쪽 기운이 애를 패려놨다. 집에서 말이야,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애 교육도 안 시키고. 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지금은 그런 얘기 했다가 진짜 뒤지게 만든다. 뒤지게 만든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지.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올려주고 싶은 분을 중심으로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직계만 올려주는 거고, 그런데 이쪽이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세력이 점점 약화됐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같이 패키지로 묶는 바람에, 묶지 말고 이걸 빨리 충원하고 바꿔야 되는데 자꾸 비슷한 걸로 냅뒀다가 지금 약화됐는데, 그래서 이쪽에 원래는 이쪽에서 안 올리던, 직계 안 올리던 분들 중심으로 올리는 게 이거였는데, 지금은 직계도 올리고 에브리바디 그냥 뭐 다 올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 할로윈이지. 우리 전통의 그런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거는 우란분절,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9월 9일 중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거듭됐다. 주역에서 숫자 9가 양이기 때문에 9월 9일은 양수가 겹쳤다. 그래서 중양이에요. 거듭됐다. 양기가 중복됐다.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을 거기다가 꽂아만 놓으면 쫙 빨리 올라간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중양절이 죽었어요. 죽었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있어. 근데 저는 조선시대 때 아마 정책적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합동으로 놔두는 거는 조선 유교 인식이 강한 사람 입장에, 성리학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합동으로 무슨 뭐 제사를 지내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절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합동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합사라고 하는 거는 부모나 이런 정도가 합사 대상인 거지, 너하고 같이 제사를 합동으로 한다? 경로당 같은 거거든. 그냥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 그래,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남녀 7세 부동성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근데 여기는 재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재계기 때문에. 약간 축제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례도 그게 가능해. 추석이나 명절 차례에서도 그게 가능해. 그래서 요 흐름들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고, 불교는 원래는 이거예요. 닮아서 마치 이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르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낮에 한다는 거, 그리고 불교 천도 중심은 하이라이트는 경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를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적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금강경을 읽고 뭐 이렇게 보통 그 경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왜 금강경이냐는 내가 전에 저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도 해줬는데 오늘은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 다음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